오늘 다우는 사실 조금 뭐 조용했어요. 다른 종목, 다른 지수들이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잘 가기 때문에 이런 날은 오히려 조금은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0.2% 상승을 했고요. S&P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큰 지수가 1.6 오른 거면 급등해요. 그죠? 나스닥 지수는 2.6 네,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7% 폭등이죠. 폭등. 자, 지도를 먼저 볼게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실적 나오면서 이제 AI 이제 이런 클라우드 이쪽 부분의 성장 둔화 이런 우려 때문에 어제 시간 외에서 한 4% 정도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오늘 잘했죠. 네, 마이너스 1%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 이쪽 계열 반도체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색이 되게 진해요. 다 3% 이상씩 올랐다는 얘기인데 네, 엔비디아가 12.8. 그리고 우리 브로드컴 그동안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좀 많은데 네, 12% 그래도 급등해줬고요. AMD가 한 4%, 퀄컴도 한 8% 넘게 올라준 것 같아요. 그죠? 마이크론도 한 7.8, 뭐 이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만큼 반도체주들이 너무너무 좋았다. 어제 뭐 며칠 전에 하락했던 거 그냥 한 방에 다 네, 날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은 뭐였냐? 뭐 지금 실적들도 실적이지만 FOMC죠. 사실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시장 사실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그냥 말을 했어요. 우리 금리 인하 할 거야는 아니지만 지금 이 정도라면 우리 9월에 금리 인하 이제 논의할 거야 라면서 얘기했죠. 그동안은 금리 인하 기대감들 막 얘기 나올 때 우린 그냥 데이터를 보면서 할 것이고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 정해놓은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냥 9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거를 시사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원하던 답을 찾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는 네, 예상대로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했고 근데 성명서가 미세하게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일단 이 전전 회의 때는 인플레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없었다였고 왜냐하면 이제 막 연초에는 인플레가 많이 높았으니까 그러다가 6월 회의 때 인플레 목표를 향한 보통 수준의 약간 추가 진전이 있었다로 약간 긍정적으로 변했죠. 근데 이번에는 목표치에 가깝게 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그러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통이 이제 목표치에 가깝게 낮아지는으로 네, 조금 더 비둘기 색채가 좀 나는 성명서의 변화죠. 또 중요한 건 이제 기자회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딱 1년 전 작년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동결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교를 한 거예요. 1년 전보다 실업률은 약간 높아졌는데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낮아졌어. 그러니까 우리의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뭐 물가, 고용 시장 이게 1년 전과 비교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 우리가 원하는 걸 1년 동안 해냈어. 라고 멘트를 했고요. 노동시장이 그동안 너무 뜨거웠는데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어. 다만 이제 이 정상화에서 혹시라도 급격하게 침체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라니까 저 멘트 자체가 이제는 금리를 인하를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죠. 저 자체도. 그래서 이제 뭐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이런 게 약간 균형감을 잘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분기의 인플레 데이터는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플레 테스트가 최종 통과된다면 이제 정말 이제 몇 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9월에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9월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와는 무관해. 우리 대선 앞두고 금리 정책한 게 벌써 몇 번인데 어떤 후보를 우리는 지지하지도 않고 어떤 정당에 유리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거야. 9월에 금리 인하하더라도 11월 대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는 뭔가 9월에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걸 그죠? 드러내주는 거죠. 다만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일단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100%입니다. 왜냐면 25비
50bp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게 85.5, 나머지 14.5%는 50bp 인하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다수는 25bp 인하를 기대하지만 한 열에 한두 명 정도는 야, 이 분위기상 이거 50bp 인하도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처음에는 그래 9월부터 첫 금리 인하 이거 약간 우리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50bp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을 이제 분명히 하면서 시장이 또 너무 흥분하지 않게 네, 이렇게 워워 하기는 했는데 뭐 인플레라던가 고용 지표에 따라서는 이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하지만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0bp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금리에서 바로 반영이 되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간밤에 10bp 이거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한 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4%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잘하면 이제 우리 또 다시 3%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시장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도 금리 인하를 이렇게 뒷받침해줘요. 먼저 ADP, 이 민간기관이 발표한 비농업 부문, 그러니까 농촌을 제외한 신규 일자리 수를 봤더니 12만 2천 건으로 이게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이거 월가에서는 14만 7천 건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월에는 이게 15만 5천 건이었고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확실히 이제 이렇게 조금씩 열기가 식고 둔화되고 있다는 거 이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ADP 이 고용보고서 요거는 변동성도 좀 크고 완벽하게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이 고용지표와 완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 어떤 추세나 이런 게 많이 도움은 주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먼저 확인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도 괜찮겠는데 라는 기대감을 하게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임금 상승 속도가 거의 3년 만에 이게 둔화된 것으로 최저치로. 왜냐면 요 ADP도 뭐 신규 일자리 수와 뭐 소득 뭐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하는데 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한 4.8%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요 속도가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아진 뭐 그 수치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부추겼고 2분기 고용 비용 지수 이거는 노동부가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고용을 하면 이 급여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뭐 노트북도 줘야 되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자녀가 대학 갔어요 하면은 뭐 학자비도 지원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급여와 복리후생을 다 포함한 고용 비용 지수가 2분기에 0.9% 이거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요. 요게 원래 월가에서는 한 1% 정도 예상을 했었고 전분기에는 이게 1.2 정도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약간 걸리는 게 이제 요겁니다. 국제유가가 간밤에 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요거는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 가격, 요 선물 가격인데 이게 많이 올랐는데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자택에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암살을 당했죠. 그러니까 뭐 이 하마스 측에서는 이 지도자들은 이건 이스라엘이 한 짓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처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될 수 있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저들이 뭔가 이제 휴전 협상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이게 하나의 또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 다만 오늘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던가 이런 내부적인 지표들이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부각되지 않게끔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게 약간 어느 순간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건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